최근 글로벌 인터넷 커뮤니티, 특히 아시아권 SNS에서 많이 언급되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에이팝. 에이팝은 아시안 팝을 뜻하는 단어인데요. 뜬금없이 온라인에 등장한 에이팝이라는 단어. 아마 벌써 느낌이 쎄한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 쎄한 느낌 맞습니다. 이건 중국 네티즌들이 K-팝을 에이팝이라 바꿔 부르며 K-팝을 한국이 아닌 아시아 전체의 것으로 포장하기 위해 만들어낸 단어입니다. 그동안 한복, 김치, 아리랑 등 한국의 전통 문화를 자신들의 것이라고 주장해왔던 중국. 이제는 우리의 과거를 탐내는 것도 모자라 현재와 미래까지 빼앗으려고 시도하는 것인데요. 이 에이팝 운동은 단순히 소수 네티즌의 해프닝으로 그치지 않고 있습니다. 중국의 거대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조직적으로 퍼지고 있으며 사이버 홍위병이라 불리는 이들이 각종 해외 커뮤니티까지 해당 주제를 퍼뜨리며 K-팝이라는 명칭은 아시아인에 대한 차별이다. K-팝은 한국만의 것이 아니라 아시아 전체가 즐기는 음악이다. 라는 논리를 들이미고 있습니다. 2023년 블랙핑크의 프랑스 자선 공연 영상에 에이팝이라는 용어를 들먹이며 숟가락을 얹어가려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는데요. 중국 네티즌들은 이런 엉뚱한 주장까지 들이미며 K-팝의 K를 A로 바꿔야 한다고 압박하고 있습니다. K-팝의 성공은 한국인 멤버가 아니라 다른 아시아 출신 멤버들 덕분이다. 문화 왜곡에 이어 이제 음악까지 이어지고 있는 중국의 문화 왜곡 지도. 어제 오늘 일이 아니라지만 이 정도로 뻔뻔하게 나올지는 몰랐는데요. K-팝은 결코 A-팝이 될 수 없습니다. K-팝이 지금처럼 세계인의 사랑을 받는 음악이 될 수 있었던 건 수많은 한국 뮤지션, 제작진, 팬덤이 오랜 시간 피땀 흘려 쌓아올린 결과물이기 때문인데요. 아시아가 함께 쌓아올린 것도 아니고 오직 한국이 스스로 만들어낸 길인데 이걸 철자 하나 바꿔서 아시아 전체의 것으로 만든다는 건 누가 봐도 양심이 없는 짓이었습니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건 우리 한국만이 아니었던 것 같은데요. 지금 중국이 하고 있는 에이팝 운동을 비웃듯 미국에서 이런 애니메이션을 제작했기 때문입니다. 지금 당장 날 봐 시간 없잖아. K-팝 데몬 헌터스. 제목부터가 K-팝이 들어간 이 영화는 주인공, 배경, 문화까지 미국에서 만든 것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한국을 완벽하게 녹여서 만들었습니다. 심지어 한국 특유의 옷차림과 습관마저 아주 디테일하게 표현했는데요. 현재 이 영화는 인기가 정말 심상치 않습니다. 개봉과 동시에 넷플릭스 글로벌 1위에 올라서더니 지금도 여전히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날을 갈수록 파급력이 강해지고 있다는 것인데요. 제작진 전체가 K-팝 골수 팬이 아닌가 의심이 들 정도로 영화 속에 등장하는 2D K-팝 아이돌들은 그냥 한국 아이돌 그 자체였습니다. 그렇다 보니 지금 팬덤이 형성되기 직전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매력적인 캐릭터들이 탄생할 수 있었던 건 실제 한국 아이돌들을 모티브로 만든 캐릭터였기 때문입니다. 한국 아이돌은 2D마저 인기가 많았다 라는 사실도 재미있지만 이 영화가 가지고 있는 의미는 이뿐만이 아니었는데요. 지금 이 영화는 중국인 네티즌 부대가 쎄가 빠지게 키보드질을 해서 선동에 든 걸 아주 상큼하게 접어주고 있습니다. K-팝의 본질과 한국적 요소를 미국 애니메이션이라는 그릇에 담아 전 세계 관객들에게 선보였습니다. 팬들이 이 정도면 한국 영화가 아니냐라는 반응이 보일 정도로 한국이 가득 담겨 있었는데요. 음악, 패션, 무대 연출, 그리고 판타지적 요소까지 모두 한국이라는 정체성을 중심으로 뭉쳐 있었습니다. 전통 한복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무대 의상, 도깨비, 구미호, 장상범 등 한국 설화에서 영감받은 악단들, 그리고 한국어로 된 간판과 대사, 서울의 랜드마크 등이 영화 전반에 자연스럽게 등장합니다. 이런 장면들은 K-팝이 한국의 것이라고 못 박는 건 물론 그동안 중국이 빼앗으려 했던 다양한 한국 문화들을 영화 속에 담아 전 세계의 한국의 것이라고 홍보하는 중입니다. 덕분에 미국, 유럽, 동남아 등지에서 다시 한번 K-팝이라는 브랜드가 강하게 각인되며 A-팝이라는 헛소리를 잊게 만들고 그동안 중국이 빼앗으려 했던 한국 문화들을 전 세계 시청자들에게 한국 문화라고 확실하게 각인시켜주고 있습니다. 특히 저승사자들이 쓰고 있는 이 갓, 킹덤의 인기로 세계적으로 유행이 되면서 화제가 되었을 때 중국이 중국의 복식이라고 빡빡 우기며 자국 드라마에까지 등장을 시켰었는데 사자 보이스의 임팩트가 가진 한국 문화라는 걸 뇌에 새겨놓고 있습니다. 지금 이 영화는 중국이 그동안 키보드질로 해온 선동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 강한 파급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중국도 이 파급력의 위기를 느낀 것인지 영화가 중국 문화를 차용했다. 한국이 문화 도둑질을 하도록 소니가 돕고 있다. 왜 한국적인 요소라며 중국의 요소를 넣었냐? 라며 거품을 물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에서 이렇게 거품을 물수록 세계는 중국을 더 이상하게 볼 뿐인데요. 일단 이 영화는 넷플릭스 영화인데
넷플릭스가 서비스되지 않는 중국이니 중국인들이 영화에 대한 불만을 토로할수록 다른 나라에서 봤을 땐 양심은 개나 준 나라라는 인식만 생기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중국에서 발작을 일으킬 정도로 K-pop 데몬터스는 한국을 정말 잘 홍보해주고 있습니다. 해외 주요 매체들도 K-pop 데몬터스의 성공에 주목하고 있는데요. 더 헐리우드 리포트에서는 K-pop 특유의 화려함과 한국적 요소가 미국 애니메이션과 만나 신선한 시너지를 냈다. 버라이어티는 한국 전통 설화와 현대 K-pop의 융합이 글로벌 관객들에게 신선하게 다가갔다. 롤링스톤은 K-pop 음악이 영화의 핵심 동력으로 작동하며 OST 역시 중독성이 강하다. 데드라인은 K-팝과 한국 문화의 세계화가 한 단계 더 진화했다 라고 평가했습니다. 이렇게 전 세계 평론가와 관객 모두 K-팝이라는 명칭과 그 정체성을 더욱 분명하게 인식하게 되었는데요. 중국은 과거에도 여러 번 한국의 문화유산과 전통을 자신들의 것으로 포장을 했습니다. 하지만 K-팝의 경우 이미 전 세계적으로 코리아라는 브랜드가 확실하게 자리 잡았고 이제는 오히려 미국 등 글로벌 메이저 스튜디오에서 한국의 문화를 주제로 한 컨텐츠를 제작할 만큼 그 위상이 높아진 상태입니다. 문화란 단순히 이름을 바꾼다고 해서 그 본질이 바뀌는 것도 아닌데요. 수많은 이들의 열정과 노력, 그리고 오랜 세월에 걸쳐 쌓아온 역사와 정체성, 그 모든 것이 모여 지금의 K-팝을 만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K-팝 데몬터스는 단순한 애니메이션 영화가 아니었는데요. K-팝이 단순한 음악 장르를 넘어 한국의 문화적 자부심이자 전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브랜드임을 다시 한번 증명해준 작품입니다. 중국발 A-팝 운동이 전 세계에 퍼져나가는 듯 보였지만 미국에서 만들어진 이 한 편의 영화가 그 모든 시도를 한순간에 무너뜨렸습니다. 이제는 누구도 K-팝의 정체성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기 어려워 보이는데요. K-팝은 K-팝입니다. 그 이름 그대로 한국에서 시작되어 전 세계를 사로잡은 자랑스러운 우리의 문화입니다. 혹시 이 영화를 아직 보지 않으셨다면 꼭 한번 감상해보시기 바랍니다. 화려한 음악과 춤, 한국적 아름다움과 판타지, 그 무엇보다 이 영화를 보고 나면 세계가 우리 K-팝을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는지 온몸으로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지금까지 재미지였습니다. 안녕!